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유럽 클럽 대항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 이제 뭐 챔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3일 동안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챔스 맞대결들이 1차전에 이미 기울어진 경우들이 꽤 있었잖아요. 최근에 뭐 한 2, 3년간의 데이터로는 1차전에 좀 일방적인 게임이 나온 경우에는 2차전에서 뒤집힐 경우가 많이 없었더라고. 패턴으로는 뭐 그 이상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둔 팀들은 2차전에서 뭐 무 띄우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곤 하는데,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한번 이번 유럽 대항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아스톤빌라 대 파리 생제르맹인데, 저번에 1차전 때는 아스톤빌라도 7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PSG는 그냥 시즌 전체로 리버풀한테 이제 홈에서 졌던 거, 그거 말고는 최근에 패배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둘 다 뭐 폼이 좋아서 안 건드렸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빌라의 폼이 좋았었던 로저스가 선제골을 넣고 그랬던 경기인데, 바로 파리 생제르맹이 3골 넣고 뒤집었습니다. 빌라의 역습 득점도 뭐 좋았지만은 파리의 골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미친 개인 능력이 돋보였었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파리가 지금 폼으로는 챔스에서 유일하게 좀 바르시아한테 대적할 만한 팀이 아닌가, 그 정도로 보여요. 이미 뭐 리그는 우승 확정이어서 적당히 무패 우승만 노려도 되고, 이 경기에 캡틴 마르퀴뉴스가 수비진에 복귀하는 것도 꽤나 호재입니다. 그리고 뭐 그나마 이제 빌라한테 희망적인 부분들이, 얘네가 홈에서 전적이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17경기 동안 11승 6무, 이 기간 동안 뭐 첼시,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 유벤투스 까다로운 상대한테도 잘 버텨왔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원정 성적이 이렇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쿠프 드 프랑스에서 비긴 건 있지만은 챔스에서 지금 원정 16경기 15승 1무거든요?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기록 보유자들끼리 붙는 셈인데, 이미 파리가 홈에서 이겼었고 원정에서도 기록면서 뒤처질 게 없다. 난 이런 게 보여가지고 오히려 일정은 저는 빌라가 더 빡세다. 그런 것들 보면은 배당 대비 파리 생제르맹의 뭐 승리도 괜찮은 것 같고, 고배당 접근 같은 것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돌문 대 바르셀로나인데, 직전 경기 4대 0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결과예요. 사실 그거보다도 이 코벨의 선방쇼가 아니었으면은 더 개패만한 경기였다, 그 정도였는데, 바르샤도 물론 이제 1차전 이후 레가나스전에서 직전 경기 때 엄청 고전하고 전혀 바르샤답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뭐 겨우 이겼던 점은 약간 거슬리긴 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후반기에 22경기째 19승 3무 미친 행보를 걷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경기도 한 번씩은 뭐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돌문은 그리고 이제 하필 1차전 이후에 어려운 미넨과의 원정 대여 클라지커를 꽤나 괜찮은 경기로 비기긴 비겼어요. 사실 얘네들은 이제 풀리그 때도 그때도 돌문의 홈 경기가 한번 있었어. 좀 잘 싸우다가 바르셀로나가 역전승으로 왜 강팀인지를 보여준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 패배가 사실 이제 돌문이 그때 2경기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패배가 하나 있는 건, 이거는 결승전에서 빼야 되고, 돌문이 그 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여기서부터 해서 홈에서는 13경기 9승 3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바르시아가 이거를 잡아낸 거였었다. 그만큼 지그나 이두나 파크 원정 8만 관중이 개빡세긴 합니다. 그래도 이미 그거를 이미 좀 견뎌내본 적이 있는 바르셀로나다. 지금 후반기에 미친 행보를 걷고 있는 만큼 저는 바르셀로나의 배당이 꽤나 욕심이 납니다. 이미 여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크게 뭐 무리할 필요가 없기는 해, 바르시아가. 그걸 생각하면 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바르셀로나 승사이드다가 오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대 아스날인데, 에미레이츠 원정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거는 데클란 라이스의 프리킥 2방은 정말 드문 기록이기는 해. 챔스 35년 역사 동안 한 선수가 단일 경기에서 2개의 직접 프리킥을 터뜨렸던 거는 2009년 레알에서의 호날두, 2015년 포르투의 야신 브라이미, 그리고 이번에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 이렇게 3명이 끝이거든요. 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스날은 마갈량이스, 베노하이트, 뭐 하베르츠, 제주스, 수비진과 공격진의 빵꾸가 되게 많은데, 지난 레알전에서 꽤나 잘했던 토마스 파티도 부상 때문에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은 원래 빠지던 뭐 장기 부상 애들에다가 발베르데, 알라바, 세바요스 이런 정도가 이제 좀 그 피로 누적이나 이런 것들로 결장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레알은 바르시아한테 리그에서도 뭐 4점 차로 밀리고 있고, 요즘에 발렌시아한테 진다든지 직전 경기 알라베스한테도 겨우 이기고, 요즘에 안 좋은 거는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저번 경기는 프리킥 2개는 너무 엇가인 것도 그렇고, 직전 경기에 이제 은바페가 퇴장당했는데 아마 이제 이 경기에서 100%로 쏟아내지 않을까, 리그를 어차피 못 뛰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근데 이제 아스날이 최근에 이제 9경기 동안 4승 5무, 무승부가 되게 많은 점이라든지, 올 시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원정인 경우에는 좀 이런 하위권 팀들을 제외하고는 뮌헨이나 인터밀란, 뭐 아탈란타 이런 팀들한테 승리하지 못했었거든요.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홈 성적입니다. 이게 챔피언스리그 홈 성적인데 2일 2시즌 첼시한테 홈에서 패배한 이후로는 이런 상태거든요. 밀란한테 한번 지기는 했어. 그래도 4년 동안 뭐 15승 3무 1패 굉장한 성적입니다. 1차전 경기력이 좋진 않았다지만은 패배가 닥칠 때 가능성은 매우 적고,
3대 0을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추격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 정도 내용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레알 마드리드가. 네, 다음으로 인터밀란 대 미넨 한번 해볼게요. 1차전 미넨 원정을 인터밀란이 이겨냈는데 홈에서 기분이 좀 좋을만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여태 미넨한테는 주세페 메아짜에서 4전 4패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도 분명 최근에 분위기도 뭐 차이도 확연하기도 하고, 인터밀란이 지금 리그에서 나폴리에 쫓기고는 있지만은 충분한 로테이션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주중 칼리아리전도 로테를 꽤 돌렸는데 쉬운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뭐 미넨은 지금 리그가 안정권이에요. 직전 돌면과의 더비 매치 무승부도 뭐 크게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폰지라든지 우파메카노 결장이 확실하고, 김민재도 지금 피로 누적으로 심하거든요. 무시할라 이탈이 아주 큰 상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인터밀란 지금 둠프리스 정도 말고는 대부분이 출전 가능합니다. 글쎄 뭐 미넨의 저항이 꽤나 거세긴 할 텐데, 한창 이제 미넨이 인터밀란에 막 패던 시절은 두 팀 간의 격차가 꽤나 있을 때고, 인터밀란이 뭐 챔스 결승도 가고 컨텐더급으로 도약한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미넨의 공백을 생각하면은 이번에도 인터밀란이 홈에서 우위를 점할 만한 그런 게임 같아서 저는 인터밀란의 승이나 뭐 햄무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로파리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라치오 대 보데. 그냥 이제 보데는 얘네들은 그 유럽 대항전에서 홈이나 원정이 좀 크게 대비되는 팀이에요. 유럽 대항전 홈에서는 29승 1무 5패.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원정은 8승 11무 13패로 확연한 차이가 났습니다. 뭐 라치오는 이제 새로운 유럽 대항전 포맷에서 전체 1위도 하고 맹렬한 공격력이 돋보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득점도 지지부진하고 지난 7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풀젠전도 원정에서 2명이나 퇴장당하고도 역전승을 해넣지만은 홈에서 뭐 힘없이 비기기도 하고, 요즘에 라치오는 별로 믿음이 안 가는 상태예요. 글쎄 뭐 1차전은 이제 2점이나 적은 것도 그렇고, 주말에 얘네가 또 이제 로마랑 더비 매치 혈전을 치른지라 체력 소모도 꽤나 클만 하거든요. 글쎄 뭐 1차전은 로테이션도 많았다지만은 지금은 얘네가 리그에서도 4위인 유벤투스랑 3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리그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데는 이제 얘네들의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유로파 본선에 올라갔었던 2022년부터 해가지고 여태까지 원정승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브라가한테 거둔 거. 그 사이에 뭐 밀란, 아스날, 메뉴, 뭐 올림피아코스 트벤테한테도 지고 이런 식으로 어지간해 서면은 저는 라치오가 이기는 그림이 보이긴 한데, 배당 대비 그냥 뭐 햄무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요즘에 라치오의 폼으로는. 그리고 이제 보데가 2점이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되는 점을 생각하면은 라치오의 4강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게임처럼 보이네요. 자, 다음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토트넘인데, 지난 이제 1차전 때도 물론 토트넘이 더 빡센 리그에서 뭐 자원이나 명성을 앞선다고 했지만은 프랑크푸르트도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3위 챔스권을 소송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마르무시 이탈 이후에도 뭐 에키티케나 바추아이, 괴체 공격 자원들의 폼도 나쁘지 않다 했었었고, 토트넘은 지금 리그 15위까지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유로파밖에 안 남은 시즌이지만은 유로파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2차전을 이겨낼 것 같지가 않아. 토트넘은 나름대로 이제 유로파에서도 결을 보여줬었지만은 대부분 이제 좀 풀리그 단계 때 보여준 거고, 특히나 이렇게 원정이라면은 프랑크푸르트 정도 되는 팀한테 이 정도 배당이라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건 토트넘 승을 배제를 하고 싶어요. 나는 프랑크푸르트 승이나 무승부 사이에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토트넘의 승은 배제를 하고 일단은 프랑크푸르트를 조금 더 좋게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빌바오 대 레인저스인데 사실 좀 보기 편한 게임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1차전을 비겼거든. 요즘에 이 빌바오도 공격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최다 득점자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오이안 사셋인데, 얘도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뒤로는 좀 잠잠하다가 직전 바이에카노전에서 페널티킥 포함 2골을 터뜨리긴 했었어요. 여전히 찬스 메이킹은 뭐 니코, 이냐키 이런 애들이 해주고 있는데, 기대치에 비해서는 전방에 뭐 구르세타, 알바로 잘로 이런 애들이 좀 잠잠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경기도 그때 레인저스가 홈이었는데 빌바오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레인저스가 여기 이게 홈전적이거든요. 보면은 최근에 6경기 동안 1무 5패입니다. 1무 5패. 그 뒤로도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빌바오 사이드를 보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글쎄 뭐 레인저스가 이번 시즌에 유로파에서는 메뉴랑 리옹한테만 지고 좀 잘해왔던 편인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아쉬운 게, 지금 레인저스가 안 좋은 구간인데 빌바오도 득점력이 지지부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보기가 빡세거든. 나는 그래서 헨슨까지는 못 보고 배당을 높여간다면 그냥 햄무 정도? 빌바오가 조금만 이제 공격에서 확실한 게 있으면은 그냥 레인저스가 안 좋은 구간이라서 좀 빌바오가 편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빌바오의 승리나 뭐 햄무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메뉴 대 리옹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시에르키의 극장 동점골로 비겼었거든요. 메뉴가 뉴캐슬한테도 박살이 나기도 하고, 메뉴나 토트넘이나 그냥 유로파에 남은 지금 두 2패의 클럽들은 리그는 진짜 개판 치고 있어요. 지금 14등 15등 이러니까. 그래도 가장 보이는 게 이번 시즌 메뉴가
이 유로파 리그에서는 11경기 동안 6승 5무로 유일한 무패팀입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4승 1무로 괜찮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옹보다는 메뉴의 홈 이거를 조금 더 높이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메뉴도 실점이 워낙 많기도 하고 리옹의 스타일상 이 경기도 오바도 좀 보기가 괜찮거든요. 좀 차이가 난다면 햄무 정도? 저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나 뭐 메뉴 승 햄무 이런 쪽으로요. 자, 그다음에 피렌체 대 켈리아인데 지난번에 슬로베니아 켈리아 원정도 무난히 이겼어요. 이탈리아랑 국경을 접하고 있기도 하고 이동거리가 뭐 긴 편도 아닙니다. 요즘에 뭐 피오렌티나가 모이세킨이나 만드라고라, 그비드민손, 도도 여러 선수들이 아주 막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그도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은 지금 챔스권은 어려워도 유로파 진출권까지는 내다볼만 하거든요. 직전 이제 파르마전을 소득 없이 비긴 게 아쉽긴 하지만은 이 경기도 체급 차이는 되게 커 보입니다. 그냥 그 전에 이제 피오렌티나 만났던 애들보다도 켈리가 오히려 더 쉽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홈에서 무난히 대승하는 매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 대 레지아 바르시아바인데 저번에도 이 경기가 배당 대비 첼시를 꽤나 괜찮게 볼만한 매치라고 했었거든요. 이 레기아 바르시아바는 사실 폴란드 자국 리그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우승도 못하고 있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뭐 몰데, 위르고르덴, 루가노 이런 애들한테 지는 거 보면은 딱히 올려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뭐 지난번에는 첼시 보는 게 편했어. 그때 뭐 배당도 좋았었고. 근데 이게 첼시가 지금도 리그에서 챔스권이랑 1, 2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가시권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를 굳이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풀리그 때도 노로테를 엄청 돌렸는데 지난번 1차전 3대0 승리도 전부 다 로테이션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전을 뭐 넣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홈에서 1만인 정도까지는 무난히 볼만한 것 같습니다. 1만인도 배당이 그래도 아주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뭐 1만인 그 이상도 기대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고 그만한 체급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